이것을 하면요, 우선 아이들이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용기 있게 참여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네, 맞아요. 게다가 이 말을 들으면 아이들은 반짝반짝 자신의 빛깔도 내게 된대요.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추추쌤과 가필드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던 칭찬의 역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칭찬을 대신할 수 있는 격려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도록 할게요. 추추쌤, 요즘 교육 현장에서 칭찬 대신 격려하라 라는 말을 사실 자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칭찬은 되게 익숙한데 사실 격려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격려란 무엇인가요? 그 의미를 살피려면요, 어원을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격려하다 라는 말은 encourage 라고 해서 용기라는 말이 담겨져 있거든요. 결론은 용기를 북돋아주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격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에 따르면 문제 행동을 주로 선택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원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깊은 마음이 낙담한 상태, 즉 용기가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고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깊은 마음에 낙담한 것을 살피고 격려를 통해 용기를 불어넣으면 그제서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격려란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인 거죠. 그렇다면 칭찬 대신 격려를 하라고 했고 칭찬과 격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둘을 비교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칭찬과 격려의 차이점 첫째, 언제 들을 수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칭찬은 결과가 좋을 때만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와, 이번에 시험 100점 받았네? 훌륭한데? 처럼요. 이걸 한번 격려로 바꿔볼게요. 와, 지난번보다 5점이나 올랐네. 와, 너 정말 꾸준히 노력하는 거 봤어.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럽겠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겠죠? 또한 격려는요,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받을 수 있죠. 허리를 좀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고 수업받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 우리 허리 펴고 똑바로 앉자. 이것보다는 우리 좀 허리를 쭉 펴고 앉아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그 아이가 평소 생활에서 조금 더 이렇게 허리를 펴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아, 정말 꾸준히 이렇게 허리 쭉 펴고 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았어요. 노력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격려할 수 있겠죠. 그래도 격려는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우리가 언제든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칭찬과 격려의 차이점 두 번째로는요, 동기부여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은 잘하고 성공할 때만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기분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요, 스스로에게는 절대 줄 수가 없고 타인에게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과 평가에 의존하게 되면서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외재적인 동기를 훨씬 더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하는 힘을 기르기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결과 중심적인 칭찬과는 달리 격려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뭔가를 도전하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보상, 칭찬, 평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즐기고 어떤 과정을 하는가, 즉 내재적 동기를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차이점 세 번째, 바로 주고받는 관계의 형태 차이입니다. 사실 칭찬은 평가의 말이잖아요. 주변에서도 같은 어른들끼리 충고나 평가 자주 하는 분들 있죠. 추추쌤,
주변에 이렇게 충고나 평가 자주 하는 분들 만나면 좀 어떠세요? 그런 말을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냥 평등한 관계잖아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관계를 맺는 건데 저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결핍이나 고칠 점들만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공감해요. 정말 이렇게 칭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이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수직적 관계의 사실은 소통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반해 격려는 어떤가요? 격려는 정말 그 존재 그 자체로 그 과정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기 때문에요. 이런 수평한 관계의 소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려를 교실 안에서 실천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격려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뭔가를 도전하고 배우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의 결과만 보고, 이건 잘했고, 이건 별로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도전하는 것 그 자체, 무언가를 배워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 자체를 가치롭게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감도 얻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 다음 격려의 장점 2번째로는요. 아이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이들끼리 뭔가 좀 경쟁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격려는 조건 없이 과정에 따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각자 자기만의 빛깔을 내면서도 서로를 보면서 같이 협력하고 배우는 문화를 형성하게 되더라고요. 격려의 장점 3번째로는요. 건강한 자립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필드쌤, 아이들 중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하면 뭐 해주실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참 당황스러워요. 네. 이게 외적인 보상이나 평가, 칭찬, 인정 이런 게 없으면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건강하게 자립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격려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나의 기준은 뭘까?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현재 나는 어떤 상태이고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게 되는 자립적인 힘을 기르게 되더라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격려가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격려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들끼리 서로 정말 평화로운 학급 분위기도 형성되고 존중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 또한 학급에서 꾸준히 실천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구체적인 격려의 말 6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